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의외로 레알 영어 조정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세 학생의 질문을 같이 가지고 와봤어요. 서영이 박서영 학생, 그다음에 아윤이 김아윤 학생, 그다음에 제희 변재희 학생. 이 세 학생의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요 박서영 학생, 김아윤 학생 같은 경우는 질문의 종류가 조금 비슷하고, 변재희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종류의 질문은 아니지만 같이 묶어서 대답하면 시너지가 조금 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까지 좀 같이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뭐 서영이랑 아윤이랑 제희는 좀 열심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 자, 질문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서영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알겠어요. 내용도 파악됩니다. 내용도 파악됩니다. 근데 이제 주제나 빈칸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고민되고 틀려. 그러니까 상황, 이거 못해서 상황까지 발생을 해요. 이제 뭐 모르면 해석이 안 되면 해석 볼 텐데, 단어 찾으면 되는데, 나는 해석은 되는데, 그렇죠? 답은 모르겠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돼요. 어떻게 할까요? 밑에 아윤이 한번 볼게요. 보세요. 단어 됐죠? 자, 구문을 했다라는 얘기, 그래서 독해도 연습했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저기 있는 것처럼 내용 파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적이 안 올라요. 즉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 계속 틀린다는 얘기죠. 지금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 것들끼리, 물결무늬 표시한 것들끼리, 꺽쇠 표시한 것들끼리 이제 같은 말이에요. 지난번 참 고민답 보니까 학생의 질문까지도 분석하는 뭐 이렇게 해놨던데, 그쵸, 분석을 해야 답을 해드리죠.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서영이도 그렇고 아윤이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하고 있는 영어 공부의 틀을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어휘 공부를 하실 거고, 구문, 이 문장 해석을 위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근데 나는 단어도 어느 정도 알고 문장 해석도 아는데 문제만 풀면 틀려요? 혹은 성적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뭐 이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이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의 고민도 그런 거고, 이거 알지만 성적 안 나오는 거죠. 선생님, 이거 제가 뭐가 문제인가요? 뭘 공부를 못할까요? 라는 건데, 좀 세게 얘기할 건 얘기할게요. 서영아, 나 진짜 진정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 너 정말 내용 이해 갔니? 이게 내용이 이해가 갔다면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주제 제목 문제는 틀리는 게 이해가 말이 안 돼요. 내용이 이해가 갔는데 주제 제목 문제를 틀린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지. 내용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거나, 그치? 아니면 두 번째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고 어휘 하나하나를 안다라고 해서 영어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은 단순한 아무 의미 없는 문장 간의 나열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글이라는 건요, 의미 없이 문장들을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다 보면 사실은 궁극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글을 읽기 위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과정은 계속해서 이 문장을 어떻게 하면 해석하고 문장의 어휘를 어떻게 파악하냐, 이것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글 전체의 맥락을 파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제이도 그렇고 서영이도 그렇고 아윤이도 그렇고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걸 거야. 문장 하나하나 단위의 독해는 알겠어. 그래서 해석 대충 뭔지 알겠어. 묶어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거라고. 국어 영역 비문학에서 너네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하지 않나? 문장 하나하나는 그렇다 쳐. 근데 모아놓잖아.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있죠. 이 두 학생 다에게,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거 그만하시고, 물론 이제 어휘 공부는 계속 해야만 합니다만, 그만하시고 내용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하는 훈련을 하세요. 즉, 제가 수업 때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드리는데요. 영어 지문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려면 그 지문에서 눈을 떼고 난 다음에, 자, 지문 내용 대충이라도 얘기해봐라고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어느 정도 되셔야 문제 완벽하게 풀립니다. 감으로 문제를 푸는 자신이 싫어,
선지 두 개가 헷갈리는 게 싫어. 그런 상황이시라면 내용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재구성될 수 있도록 훈련하세요. 지문을 통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잡는 훈련을 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뭘로 하면 되나요? 기출이요. EBS요. 할 수 있는 지문들은 되게 많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이거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지문 자체를 좀 장악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학생들이 나중감에 이제 뭘 하고 있냐면 문제풀이를 위한 스킬 강좌를 들어요. 빈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제 제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강좌들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강좌들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선생님들이 그런 강좌를 찍을 때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일단 목차에 맞춰서 문제를 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빈칸 같은 경우에 뭐 정보 파악 문제를 내고 싶으면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보 파악에 맞는 문제들 먼저 가지고 쭉 나열한 다음에 다음 챕터는 다른 유형을 넣는다던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시험장에서 네가 봐야 될 지문들은 그렇게 목차별로 안 나눠져 있어. 목차별로 나눠서 공부를 하기 전에 일단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네가 일단 글을 읽을 줄 아셔야 돼. 지문을 읽을 줄 아셔야 된다고. 그걸 위한 훈련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생님 어떻게 훈련하나요? 네, 홍보 하나 할게요. 제 강좌 중에 믿어봐 글 강좌라고 있어요. 글을 읽는 강좌인데 이거를 패스 없으시면 굳이 뭐 강의 안 들으시더라도 OT랑 1강 있죠. 거기만 한 번만 들어보세요. 지문의 정보를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해드립니다. 어차피 공개 강의로 열려있는 거니까 한번 꼭 한번 들어보세요. 됐죠? 지문의 정보를 파악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어봐 글로 연습해 보시면 돼요. 됐죠? 첫 번째 답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답변 좀 드려볼게요. 모의고사 독해에서 난이도에 따라서 틀리는 문제 유형, 이거 되게 좀 심각한 문제. 틀리는 문제 유형이 달라요. 근데 이런 친구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대중이 없어. 그러니까 빈칸이 약한 것도 아니고 순서가 약한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달라. 그러니까 시험이 조금 쉬우면 이게 이번 4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죠. 이번 4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점수 올랐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고 내가 들은 학생 중에 점수 제일 많이 오른 37점 올랐대. 형광수가 선생인데. 근데 그런 애들도 있는 반면에 막 뭐 3월처럼 난이도가 좀 높아지면 확 망가지고 이런 친구들인 거죠. 계속 감에 의존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문제 전적으로. 됐죠? 여기까지 일단 먼저. 근데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얘가 가지고 있는 제 얘기인데 모의고사 공부할 때는 이거 공부할 때 이제 혼자 셀프 스터디 할 때입니다. 지문을 끊어 읽어. 근데 시험 때는 뭐예요? 시간 부족 때문에 그냥 해석하지도 않고 읽어. 됐죠? 어떨까요? 이거야. 자, 정확하게 해줄게. 제2 그리고 이런 현상을 가진 모든 학생들아, 틀리는 문제 유형이 매번 다르고 감으로 푸는 이유가 뭐냐면 네 공부할 때 습관과 시험 당일의 습관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이래요. 영어는 특히나. 그러니까 어학 과목을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어학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감과 분석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지? 선생님 그렇게까지 분석해야 되나요? 감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치? 두 번째 뭐냐면 저기 있는 거랑 다 엮여 있는 거야. 선생님 그냥 저는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편한데 굳이 우리말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나요? 됐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저기 있는 제이라는 친구는 요거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영어 자체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시험 때는 지문 제대로 해석 안 하고 그냥 문제 푸는 거고 틀리는 문제 유형 되게 다르고 감에 의존해서 풀고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답정 너식의 질문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물어보면서 반문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항상 답으로 드리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공부는 일단 분석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맞는데 자, 시험장에서 이제 모든 질문 아니겠지만 왜 분석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 수능 3교시가 네 마음대로 문제 안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3교시는 사실 이제 네가 모의고사 쳐봐서 알겠지만 집중이 되게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시점이거든. 어떤 점에서는 집중이 잘 되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잡생각에 집중이 잘 돼.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들어. 수능 3교시 때는 특히나. 내가 막 1교시 망쳤는데 그거 뭐 영어에서 어떻게 커버를 해야 돼. 막 온갖 생각이 다 든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경험 되게 많이 해보지 않았어? 3교시 칠 때 되면 잠 되게 많이 오죠. 읽다 보면 막 체력도 되게 많이 딸리죠. 그런 경우를 되게 많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네 감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니? 그치? 그래서 우린 공부 분석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시험장에서 최악의 경우를 위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데 평소에도 네가 공부할 때 난이도 있는 지문 그 다음 유돌리 많이 틀리는 유형 있지. 다시 얘기할게. 난이도 있는 지문과 빈번하게 오답 내는 유형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이한테는 해당이 안 돼. 근데 이 캐스트를 보는 학생 중에 뭐 이런 친구도 있잖아. 나는 순서 삽입 엄청 틀려, 빈칸 엄청 틀려. 이 유형 있잖아. 요 두 개는 평소에 분석적으로 공부하고 시험장에서도 분석적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문 쉬워. 그리고 네가 잘 틀리지도 않는 유형이야. 그거는 평소에 공부할 때도 감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틀리는데 뭐.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장과 현실에서 괴리가 커지는 거야. 네가 시험장에서 분석해야 될 것만 분석하세요. 됐어? 그 다음에 영어 우리말인데 자, 이 얘기가 있잖아 얘들아. 얘랑 연결된 얘기야. 그래서 제가 제2질문까지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좋나요? 우리말로 할 줄 알아야 되나요? 영어 자체로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낫죠. 이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능력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장에서 네가 문제가 어려울 때, 즉 분석적으로 문제를 풀 때 최종적으로 생각은 우리말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 이걸로 사고할 거잖아. 영어 자체로 사고할 거 아니잖아. 그래서 뭐냐면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그런 구문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글 공부는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특히나 틀리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제이처럼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가 어떤 문장을 읽고 왔는데 이 문장의 내용은 이거야 라고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의 구문 능력. 아, 이 글의 내용은 이거였어 라고 네 머릿속에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갖추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능 3교시에 네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분석을 통해서 난이도 높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머릿속에 재구성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 이외의 것들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할까요? 제가 이제 올해로 강사 경력 8년 차인데 저라고 해서 스킬이란 거 안 가르쳐 봤겠습니까? 근데 저도 시험을 쳐봤잖아요. 못 써먹겠더라고 시험장에서. 내 제자들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영어라는 시험 하나만 치는 시험이면 스킬이라는 걸 충분히 쓸 수 있어. 그리고 네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시험이면. 근데 수능 당일날은 1교시를 보고 2교시를 보고 난 다음에 3교시를 봐야 된단 말이야.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요. 스킬, 감, 믿을 만한 게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개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맨날 고쳐서 틀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네가 평소에 공부할 때 난이도가 조금 있는 지문, 네가 빈번하게 틀리는 지문 이런 경우는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분석 어떻게 하느냐? 자, 아까 우리 서영이랑 아윤이가 질문한 것처럼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처럼 내용을 머릿속에서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됐죠? 믿어봐 그 강좌 같은 거 참고해 보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영어 자체로 보면서 감으로 보신 거 되게 좋은데 적어도 우리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세요. 됐죠?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 요번에 나온 이 세 개의 질문은요. 1년 내내 영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께 특히나 이제 등급대가 그렇게 낮진 않은 학생들, 소위 얘기하는 노베이스는 아닌 학생들 끊임없이 괴롭힐 문제예요. 시험 난이도가 변화에 따라서. 난이도의 불변하는 확고한 실력을 가지시고 싶으시다면 분석적으로 머릿속에서 지문 내용을, 문장 내용을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십시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그것뿐일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러닝메이트 의외로 레알 영어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